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뉴욕 UN 본부에서 인류 미래 언어 선정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공용어를 선정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데요. 현재까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한글입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주장하며 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MIT의 헨리 밀러 교수는 영어가 이미 사실상의 국제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택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각각 한자와 자국 문자 시스템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언어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공용어로 선정될까요? 이 역사적 회의를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UN 본부 총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류 미래 언어 선정이라는 역사적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각국 대표들이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표된 결과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인류 공용 언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중국 대표단이 벌떡 일어나며 격렬히 항의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한자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의 정수라고요. 일본 대표 역시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가 조화를 이룬 우리 문자야말로 완벽한 체계가 아니겠습니까? 독일 대표가 책상을 두드리며 일어섰어요. 게르만족의 정확성이 담긴 독일어를 무시하는 건가요? 프랑스 대표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세계 외교의 언어인 프랑스어가 한글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때 미국 대표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헨리 밀러, 52살의 세계적인 언어학자였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35년간 영어 알파벳의 우월성을 연구해온 그에게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헨리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영어는 전 세계 15억 명이 사용하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과학, 기술,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이 되고 있는 언어를 제쳐두고 한글이라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각국 대표들의 목소리가 한데 섞이며 회의장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장이 몇 번이나 진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헨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영어의 우월성을 증명하겠다. MIT 뇌과학언어학 융합연구소의 소장실에는 헨리의 35년 연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 그리고 영어 알파벳 우월론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연구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헨리에게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정점이었죠. 영어 알파벳 26개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이보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어디 있겠나? 헨리는 학생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문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었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나름의 체계가 있지. 한자와의 조합도 흥미롭고. 하지만 한글에 대한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기계적인 문자일 뿐이야.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가 아니라 왕 한 명이 머리로만 만들어낸 인공물이지.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무시한 거라고. 헨리는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편견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살 딸 에밀리가 난독증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헨리는 그것을 단순한 학습 장애로만 여겼죠.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야.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배울 수 있어. 에밀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극복할 거야. 아내가 다른 언어 학습법을 제안할 때마다 헨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언어로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 영어가 최고인데 말이야. 이런 확신은 그의 연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찾아와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설명해도 헨리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 영어만큼 완벽한 언어는 없어.
UN 회의장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 헨리는 MIT 연구소로 급하게 전송된 실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보고서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언어별 학습 효율성 및 기술 호환성 비교 분석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GPT 학습 속도 비교였어요. 같은 양의 텍스트를 각 언어로 학습시킨 결과 한글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영어보다 30% 빠른 속도로 패턴을 인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헨리가 중얼거렸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두 번째는 우주통신 실험이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지상 간 통신에서 각 언어별 오류율을 측정한 결과 한글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는 거였죠. 영어는 복잡한 철자 체계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오타가 자주 발생했지만 한글은 규칙적인 구조로 인해 오류가 현저히 적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프리카 문맹 퇴치 실험 결과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어와 한글을 각각 가르친 결과 한글을 배운 그룹이 5배 빠른 속도로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해서 학습자들이 쉽게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연구진의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죠. 헨리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작된 데이터야. 한국 정부가 뒤에서 손을 쓴 게 틀림없어. 하지만 실험을 진행한 곳들을 보니 헨리도 잘 알고 있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교. 모두 조작할 리 없는 곳들이었죠. 마지막 장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와의 호환성 테스트에서도 한글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글의 이진법적 구조가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헨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헨리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헨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을 보는 순간 헨리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유독 한글만이 눈에 들어왔죠. 기역, 니은, 디귿. 헨리는 무의식 중에 자음들을 따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규칙적이네. 획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소리가 바뀌는 구조인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헨리는 창밖의 간판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카페, 레스토랑, 호텔. 외래어들이 한글로 표기된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죠.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니. 점점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이정민 교수는 38살의 젊은 언어학자였어요. 헨리보다 한 세대 어렸지만 그녀의 박식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헨리 교수님,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정민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헨리는 자신도 모르게 입모양을 따라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네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처음 봐요. 1시간 만에 헨리는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너, 우리. 각 글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이해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죠. 믿을 수 없어요. 35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문자는 처음이에요. 이정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한글의 진짜 놀라운 점들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헨리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거대한 반도체 단지에서 만난 건 이승훈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45살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교수님, 저희가 반도체 설계에서 한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헨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설계 도면과 코딩 작업이 한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프로그래밍은 영어가 기본 아닌가요? 헨리가 물었지만 이승훈 연구원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가 이진법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기본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실제로 화면에서는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돌아가고 있었죠. 영어 코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읽기 쉬워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을 찾았어요. 김재현 교수가 직접 연구 성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 기반으로 학습한 AI가 감정 인식 능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실험실에서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죠. 한글로 훈련된 AI가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 한글이 감정 인식에 유리한가요? 헨리가 궁금해하자 김재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표현 문자 특성상 발음과 감정이 직접 연결되거든요. 아, 이, 우 같은 모음만 봐도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다국어 습득 능력이었어요. 한글을 먼저 학습한 AI가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히 빨랐던 거죠. 한글의 체계성이 언어 학습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김재현 교수의 설명에 헨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헨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영어의 우월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사흘째 되던 날 헨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 수잔이었어요. 여보, 에밀리 일로 급한 연락이야. 한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가 우리 딸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데. 헨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딸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화상통화로 연결된 화면에서 헨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민정 교육 전문가가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에밀리야, 이 글자를 봐. 미음은 입을 다물고 소리내는 모양이야. 15살 에밀리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빠, 이상해요. 이 글자들은 정말 쉬워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읽기도 힘들어했던 딸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금세 익히고 있었어요. 기역, 가, 니은, 나. 에밀리가 소리내어 읽는 모습에 헨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민정 교사가 설명했어요.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표음 문자의 특성 때문이에요.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니까 혼란이 적죠. 영어처럼 도, 러프, 카프가 모두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음 날 다시 화상통화를 했을 때 에밀리는 간단한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 한 옛날에. 더듬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죠. 수년간 영어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단 이틀 만에 일어난 거예요. 헨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에밀리야.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3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헨리는 호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이 자신의 딸에게 기적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오만했던 학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헨리에게 남은 건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뿐이었죠. 한 달 후 헨리는 다시 UN 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최종 투표를 위한 자리였어요. 여전히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뒤편에 앉은 젊은 언어학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9살의 리웨이 박사였죠. 저는 지난 한 달간 한글을 연구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체계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대학 공학부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영어 기반보다 효율성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기성세대 대표들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때 헨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헨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35년간 영어의 우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글을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헨리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딸 에밀리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말이에요. 제 딸이 수년간 못했던 읽기를 한글로 단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문자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함께 사용해야 할 언어가 아닐까요? 헨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70표, 반대 27표. 한글이 인류 공용 언어로 최종 선정된 순간이었죠. 헨리는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투표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의 김서준 대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살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지만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글이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한국만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서준 대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글은 이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100개국의 무상 한글 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문맹 퇴치를 위한 기금 10억 달러를 조성하여 모든 인류가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어요. 1년 후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한 교실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살 소년 아흐메드가 또렷한 목소리로 한글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글 소리가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죠. MIT 강단에서 헨리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개론이 아니라 인류 공통 언어로서의 한글 연구였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미래의 언어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헨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35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인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학자가 아니었죠.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딸 에밀리는 이제 한글로 된 소설을 읽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 한글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헨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전 인류의 희망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문자 하나가 온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